예,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다루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제 세계가 이제 반중이 대세입니다. 이 반중이 대세가 된 이 세계 속에서 바이든도 딜레마에 빠져 있고 시진핑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지금 그 세계가 좀 살벌하죠. 그러니까 반중이 거의 대세예요. 네. 근데 이제 세계의 딜레마 상황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딜레마. 네, 딜레마. 세기적 딜레마. 세기적 딜레마. 예.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국내 언론들 보면 뭐 바이든이 이제 그 반중 세계 포위망을 뭐 만들어가고 있다. 주도한다. 뭐 이런 식의 그 보도들이 나와요. 동아일보 이제 그 제목 보면은 바이든 아시아와 유럽에서 중포위 벨트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 외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뭐 이런 소리예요. 예. 그런데 그 같은 얘기인 듯 하면서도 사실 뉘앙스가 좀 다르거든요. 에폭타임스 같은 거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G7 지난번에 이제 우리도 뭐 쇼를 하긴 했지만 게스트로 초청돼서 나토도 G7에 이어서 나토도 중국을 거론하고 중국을 포위를 하는 걸 이제 구상을 하고 이 전 세계 민주 진영이 대중 포위망을 강화한다. 이렇게 해서 다자적인 결합인데 바이든이 주도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자적인 이 구도를 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에폭타임스는 서방 진영이 중국 포위를 구축했다까지가 그렇죠. 얘기고 동아일보는 그 중국 포위, 서방 진영의 중국 포위가 바이든이 주도하고 있다가 동아일보 같은 우리 국내 언론의 얘기예요. 그런 걸 뉘앙스라 그러죠. 뉘앙스라 그러죠.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럼 실제로 과연 이 대중 포위가 그 바이든이 주도하고 있나? 이거 좀 전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좀 다르게 보고 있죠. 다르게 보고 있죠. 이 중국에 대한 바이든 발언을 보면 그 뭐냐면은 그 사돈이 좀 남말하듯이 그런 이렇게 지나가는 절실함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한중 발언이 직접적이고 정확하고 그다음에 그 포인트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빠진 듯이 무슨 평가하듯이 평가하듯이 사돈 남말하듯이 자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푸틴한테 얼마 전에 만났죠. 며칠 전에 중국이 과연 코로나 진실을 철저히 밝힐까? 이게 무슨 소린가? 중국이 코로나 진실을 알고 있는 거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못 밝힐까? 못 밝힐 거야. 뭐 이런 뉘앙스를 이제 이야기하고 또 실제 진실은 사실은 중국이 코로나를 밝힐 가능성은 제로죠. 예, 탐 커튼이 그랬을 거예요. 탐 커튼 상원의원이 중국이 코로나에 관한 진실을 밝힐 가능성은 제로다. 그러면 바이든이 미국을 이끄는 대통령이라면 뭐 나는 바지만 대통령이라고 무늬만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실제 배후 세력 따로 있고 바이든은 푸틴한테 야 중국이 그 코로나 진실을 밝힐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야 우리가 반중 정책을 이러이러하게 필라 그러는데 너희 협조해 이렇게 너 뭐 할래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세게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이미 한 2, 3주 됐죠. 10조 달러를 구체적으로 청구를 해야 된다, 청구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청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그게 있으면 할 거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또 풍겼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상당히 많이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이럴 경우에 저쪽에서 뭐 안 할 경우에는 채권 상계 처리를 해버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무가 예. 이제부터 없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리고 또 관세 얘기도 했죠. 관세 얘기도 뭐 25% 뭐 또 협상해서 뭐 15%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품 100% 관세를 때려야 될 정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입에서 나왔어야 될 얘기거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정도 절실한 진정성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바이든은 한가하게 중국이 진상을 끝까지 밝힐까? 그러니까 사돈 남말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뭐 뾰족한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죠. 그 공화당 의원들 보면은 지금 중국 조이기 엄청나게 하고 있죠.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말하자면은 이제 이 문제는 국제법상 개인이 이 외국에 대해서 주체가 되어서 중국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고 청구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고, 그다음 거기에 앞서 가지고 공화당 의원들 몇 분이 이제 중국 왜 우리 저 북한의 김정일 뭐 김정은 그 제재하듯이 중국 보건부 핵심을 내부 고발자 및 시민 기자를 탄압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죄로 제재를 하겠다. 이런 법안을 구체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예, 그 법안 이름이 재밌어요. 재밌죠, 정말. 세계는 알 권리가 있다. 법. The world deserves to know. 왜냐하면 이 팬데믹이 팬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 보편 전체에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면은 세계 인류의 모든 개인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미스터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확산이 됐고 하는 데 대한 그 권리가 있다. 왜? 모든 개인의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니까. 예. 그래서 이 개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제 고발한다, 고소한다. 네. 이게 이제 우리 그 개돼지 같은 그 폭도스런 대법원이 그 이른바 징용 피해자들이 그 사실은 이제 법인의 소유권도 달라졌는데 이름이 과거 일제시대 법인과 동일하다는 뭐 사실 그런 사정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일제시대의 그 법인의 후속이라고 후신이라고 생각되는 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뭐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렸었잖아요. 우리 그 대법원이.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거든요. 그 사실은 이제 판결 자체도 말이 하고 그다음에 뭐 경강부회인데 사실은 개인이 국제법의 주체로 해서 타 국가한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 상대가 아니라 일본의 법인을 상대로 그렇죠. 그것도 일제시대 법인을 그게 후신인지 아닌지도 불확실한 법인을 상대로 개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대법원이 해놔가지고 시한폭탄을 심어놨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급 법원들이 몸살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법상은 그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은 그게 사실은 개인이 기업한테 국제법상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이제 표면적인 법률을 내세웠는데 우리 지금 65년도에 그 국가 이 한일 협정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개인이 이 소를 제기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우위 문제로 이야기를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문제가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러니까 최종 시민 대법원에서 해석의 논란을 스스로 자초를 해버린 겁니다. 해석의 논란, 그렇죠. 해석과 적용.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거 해놔갖고 두고두고 이제 하급 법원들 생고생 시켜야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을.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한일 양국 외교적으로 혹은 우리 내부에도 정치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부분 정리가 되어가지고 이 한일 그 협정을 넘어서는 방식의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각 개별 정부가 우리 정부가 일부를 해서 하고 이미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서 노무현 정부 때 보상이 나가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그 개판 쳤던 사건은 뭐냐면은 한국인 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냐 징용 문제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한일 협정이라는 국가 간 조약에서 커버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미 그렇죠. 소를 제기한다는 게 이게 협정에 어긋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아마 법리적인 해석일 거예요. 그렇죠. 국제사회에 가서 예, 예, 법리를 따져보면. 예, 예. 자, 근데 이제 그 미국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 제기는 예, 예. 뭐냐면은 상대방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국가, 정부. 공무원, 정부죠. 그러면 이제 우리로 이제 비교하자면 한국인이 미국 정부 상대로 소 제기할 수 있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이게 문제죠. 이제 국제법상에서는 그 외국 주권 면제 원칙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Foreign Sovereignty Immunity Immunity, Act. 예. 왜 그러냐면은 이걸 외국 주권이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 근본 정신은 뭐냐면 개인들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그래서 뭐 이긴다 뭐 어쩐다 이런 식이 되면은 국가의 주권국가 사이에 외교적 관계나 기타 이게 다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걸 막아놨다고요. 예. 미국 같으면 FSIA, 그렇죠. Foreign Sovereignty Immunity Act라는 그 법으로 막아놨어요. 이 막아놓은 거를 코로나에 관해서는 열어야 된다라는 게, 예, 예. 즉 다시 말해서 코로나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예, 예.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예.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가치가 수조 달러예요. 예. 근데 이 중국 기업들의 거의 90% 이상이 국영기업이에요. 국영기업이죠.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은 직접적 국영기업은 드물고요. 예, 예. 인민해방군 소유 기업. 그렇죠. 이게 국영기업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해왔거든요. 주장했죠. 예. 그렇게 듣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렇게 그렇죠. 주장을 해왔어요. 주장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죠? 저기 그 화웨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중국 항공. 중국 항공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에어로다이내믹스 항공 저기 뭐 그 비행기 만드는 거. 그다음에 배 만드는데.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 소유가 되거나 중국 공산당 소유가 돼서 예, 예. 이게 이제 미국인들이 소를 제기하는 그 물꼬가 열리면 예. 그걸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 저거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예. 국민들한테. 예, 예. 지금 공화당은 거기까지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팬데믹과 이 부분은 사실 인도에 관한 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주권 면제만 가지고 이 문제를 주권 면제의 이유로 이걸 각하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반중이 대세가 되노니까 바이든이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예, 그렇죠. 반중을 안 하면 정치적 대패고. 예. 그리고 공화당은 막 반중을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예. 민주당 보고 사람들이 저건 중국 간첩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중 안 하면 대패고. 그렇다 해서 반중을 제대로 하면 지금 바이든 그 정권을 성립시킨 여러 요소들 중에 핵심이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어서 카르텔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렇죠. 무너지죠. 권력 카르텔이 무너진다고 진영이. 예.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미국 서방 뭐 아니면 뭐 세계 모든 인민들이 사실은 이 반중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자기 존재의 생사 문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와 연관이 되고 이게 이제 파우치 박사 혹은 우한 생물학 연구소에서의 유출 문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그런 이제 방식으로 되니까 어쨌든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기원을 했고 그게 인공으로 만들어진 요소고 유출 뭐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일종의 혐오감 그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감정 이런 것들이 지금 뭐 320만이 넘었죠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훨씬 넘었어요. 훨씬 넘었을 겁니다. 아마 며칠 전 400만 될 거예요. 400만 될 겁니다. 거의. 예, 그렇게 지금 뭐 저기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막 죽어나가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초기에 그런 말을 했지만 바이러스 세계 대전이고 거기에 가장 일차적인 이 책임이 중국에 있다. 그게 뭐 유출을 시켰던 아니면 유출됐던 아니면은 뭐 했던 간에 이 자연계에서는 거의 일어나기 힘든 그리고 인공으로 조작되었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에비던스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바이든이 누르겠습니까? 예, 지금 정확한 숫자는 예. 1억 7,820만 1,262명이 감염됐고 예. 그 중에서 사망자가 385만 벌써 7,872명입니다. 그 사이에 한 3-4주 한 달 사이에 예, 60만이 늘었구나.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그 법 이름대로 예. 그 세계인은 알 권리가 있다. 그렇죠. 세계는 알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을 반중 흐름이 굉장히 지금 대세가 돼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부닥쳐 있는 게 이제 이게 세기의 딜레마, 세기적 딜레마. 세계적 딜레마 맞죠. The dilemma of the century죠. 센츄리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세계적 딜레마가 이제 바이든 진영이 부닥치고 있는 딜레마. 바이든 진영이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리스트 깨져야 좀 빅텐트죠. 빅텐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중 안 하면 정치적으로 대패하고 그렇죠. 반중을 하면 진영이 와야 돼요. 예. 이게 그러면 이 그 진영의 핵이 이 글로벌리스트 카발 중에 핵인 그 빅머니, 빅미디어, 빅텍인데 이 셋 다 전부 알게 모르게 중국과 지금 사실은 짝짝꿍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빅머니는 뭐 중국에 엄청나게 돈 투자했고 돈 장사하고 있고 빅미디어는 예를 들어서 ABC 디즈니 같으면 그 그룹의 전체 수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국 서버거든요. 중국 서버는 거죠. 예. 블룸버그도 그러고요. 블룸버그 중국과 굉장히 깊고요 관계가. 빅텍은 우리가 구글 중국에서 금지돼 있고 트위터 금지돼 있고 유튜브 금지돼 있는데 왜 관계가 나쁘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구글이 최근에 미 국방부와의 AI 인공지능 공동 개발 사업은 중지하고 중국 칭화대와 인공지능 공동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글 이래 빅텍들은 어떤 관점이냐면 중국 공산당이 예를 들어서 뭐 자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잡아먹으면 돈질환해서 피 섞으면 된다 이거요. 네, 그렇죠. 예. 중국이 예를 들어 중국 트위터 위챗으로 중국 14억인 걸 통일해 놨다. 오케이 트위터와 위챗이 통합하면 끝나 그렇죠. 게임. 그러면 뭐 천하 석군이 되죠. 예. 그다음에 중국 바이두가 중국 검색 시장을 통일해 놨다 그러면 구글 검색과 바이두 검색이 통일해 버리면 끝나요. 그렇죠. 게임이 쉬워. 기계적 연결, 오히려 이게 결합. 시장이 분할돼서 중국의 검색 엔진이 뭐 억명 단위로 사용하는 검색 엔진이 중국에 3개가 생겼다.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왜 아래 한글 그렇죠. 815 버전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모택동 버전 검색 엔진 나오고 뭐 등서평 버전 검색 엔진 나오고 그래서 자기들 그거 표방하면서 중국 민족의 중화 민족의 검색 엔진을 독립성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이게 군웅할 거가 돼 버리면 관리가 안 돼요. 오히려 텍과 의외로 관계가 깊어요. 관계 깊죠. 그다음에 나는 깜짝 놀랐어. 그다음에 이제 우선 지금 미국 그 국내 글로벌리스트들에서 가장 전면에서 소위 진중 글로벌리스트들을 실들 치고 있잖아요. 뭐 캔슬, 그렇죠. 이런 것들이니까 빅미디어가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니까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딱 이거죠. 뭐냐면 입으로는 반중해. 근데 중국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조치는 안 해. 그래서 이제 요번에 말뿐인 반중이야. 말뿐이고 그다음에 말잔치 반중. 사실 이제 외교인데 그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 사실은 어떤 이 구체적인 이슈를 놓고 뭐 쌍무적으로나 국가 대 국가 혹은 뭐 이슈 대 이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자적으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성명문 발표하고 뭐 또 무슨 플랜 채택 요번에 이제 뭐 말하자면은 그 중국의 1대1로에 대항해서 이 서방 국가들이 이 저개발 국가들에 대해서 인프라를 투자하는 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네. 뭐 계획 만들고 또 관료들 뭐 움직이고 하면 시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자
다자적인 요소가 좀 로우 폴리틱스, 그러니까 우리 국제정치에서 로우 폴리틱스는 뭐 무역이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들 하면서 절차적으로 조금 효용은 큰데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막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쇼잉업이에요. 근데 사실 그 다자도 중요해요. 왜냐면 중요하죠. 워낙에 이때까지 분위기가 중국 일변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 분위기 반전에 다자 중요하고 그러니까 실속이 있든 없든 그다음에 실속이 있는 분야 하나 있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 나오는데 중국이 무슨 세계 개발은행, 세계은행 돈을 갖다 써. 얘들이 그렇죠. 유엔 개발 자금 갖다 써요. 네, 그렇죠. 일로 일대 간판 걸어놓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차주라 그러죠. 금융에서 차주. 돈 빌리는 사람. 네. 빌릴 차자 주인 주자. 일로 일대 프로젝트의 차주는 개발도상국이야. 프로젝트는 일로 일대야. 개도국이 차주니까 월드뱅크 자금 갖다 쓸 수 있죠. UN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UNDP 자금 갖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국제금융을 갖다 쓰는 게 그러니까 얘들이 나중에 나오지만 중국의 수법이 뭐냐면 남의 돈도 내 돈처럼 해요. 그래서 돈 들어오면 그 돈에서 이제 일부 떼 갖고 뽀찌 만들어서 언더 더 테이블로 개발도상국 독재자나 그 정부에 딱 주고 부패시키고 나머지 돈 가지고는 중국 건설회사 불러들이고 중국 부품해서 중국에서 자기들 중국 돈 좀 섞어가지고 한판 걸지게 벌리고 한 30% 다시 풋백되고 일단 뭐 빌리언 달러까지는 쉽게 와요. 일단 10% 이상은 말레이시아가 4.5 빌리언이 사이픈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5조. 그 말레이시아가 5조 4.5 빌리언 달러가 빼나갔다고요. 중국 이런 일로 일대 비슷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 차관 들어오면서 중국이랑 연관돼서 사이폰 아시죠? 이래가지고 다시 빠져나오니까 빠는 걸 사이폰이라 그러죠. 하고 빠는 거.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의외로 굉장히 굉장히 애국주의 민족주의적으로 뭐 중국이 무슨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뭘 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세계가 이제 오픈돼 있어가지고 걸려 있는 것들을 말하자면은 남의 돈,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 금융을 자기 돈으로 하고 그냥 인심 쓰는 듯 하면서 또 뒷돈 빼먹고. 예, 그러니까 다자 회의에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어서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우리가 직접 지원해 줄게. 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선진국에서 보면 중국을 통해서 중국 프로젝트 이름으로 빨려 나가던 걸 그걸 이제 차단하고 차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채널을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는 있어. 그런 의미 있어요. 그 제한적이지만 몇 가지 의미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세기의 망상의 글로벌리스트들의 망상을 다시 한번. 그래서 바이든은 세계의 딜레마고. 그래서 이제 반중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금 딜레마 상황이고. 네, 바이든한테. 바이든한테. 근데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는 이유가 망상 때문에 빠지거든.